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7천 명. 참 걱정입니다. 예, 다시 또 많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도 늘고 있는 데다가 또 여름철 폭염, 장마로 인해서 요즘 건강 관리가 참 쉽지 않은데요. 고민을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재유행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4만 명에 가깝게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뭐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 특히 뭐 하위 변이라고 하는 BA.5가 예. 주종이 돼서 지금 감염 확산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자가키트 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감기 증상이어도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까지 따지면 확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추정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의사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개업하신 선생님들이 올리는 글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 10명 그런 환자들이 왔었는데 네. 확진자가 4명, 뭐 오늘은 5명 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끼리 이제 나누는 그 단톡 대화에 그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증상이 있어도 에휴 괜찮을 거야 뭐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러고 있는 분들까지 합친다면 아마 네. 숫자는 적어도 지금의 한 너댓 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근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거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뭐 면역력이 좀 있는 젊은 층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오랫도록 이 병상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아주 작은 감염에도 치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특히 이미 우리가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령자나 이미 시설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확산세를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본인은 괜찮아도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름철 더위와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방 접종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예방접종한 지가 3차를 맞은 지도 예. 시간이 한참 지나서 면역력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리두기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예. 많이 늘어났고요. 더더욱이 또 덥다 보니까 실내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밖에 야외에 있는 것보다는 실내 생활, 특히 에어컨 켜놓고 있는 이런 좁은 공간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더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오미크론보다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 BA.5가 지금 더 유세종이 돼가고 있으니까 예.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처럼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지도 좀 의문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4차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거기에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중환자 수가 늘어나면 네, 네. 다시 거리두기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름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면 너무 고맙겠지만 가을로 넘어가고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거 또 한 번의 큰 위험이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또 병상 확보도 하고 또 뭐 질병청에서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전 국민의 반 정도 넘게 걸렸었고 그리고 다 백신도 맞았고 하니까 중환자가 그렇게 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네,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뭐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거기에 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합병증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병발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그렇죠. 위험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네. 위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 같이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4차 접종 대상을 이제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지금 BA.5는 뭐 접종도 피해간다, 면역도 피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맞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의문을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맞아야죠. 우선은 이제 그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나의 감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인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예.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나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4차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은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도 예. 뭐 증상이 미약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특히 이 지금 코로나19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저질환 있는 고위험군 분들이 특히나 여름철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은 그걸 좀 또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고혈압 있는 분들 뭐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네. 보통은 겨울철에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름도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네, 여름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네. 찾아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겨울만큼 많고 어떻게 보면 겨울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폭염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탈수가 시작이 됩니다. 쉽게 땀도 나고 물 섭취가 줄어들면 뭐 당연히 탈수가 일어나겠죠. 고혈압 환자에서 탈수가 일어나면 혈액도 줄어듭니다. 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약간 끈끈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점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려면 압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럼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탈수가 일어나면 예.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이 뇌졸중이 생겨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물 섭취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서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운동을 많이 심하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예. 그 운동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수분 섭취를 잘 하셔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건 괜찮습니까? 고혈압인 분들이?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는 거는 권장되지 않죠. 찬물로 샤워하면 그때는 시원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찬물은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더더욱이 찬물은 잠깐은 시원하지만 다시 체온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예,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이제 혈당 관리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네. 여름철에 특히 이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예,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름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약을 잘 드셔서 혈당을 조절을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혈당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혈당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뇨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전해질 이상, 특히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더 잘 적응을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탈수를 한다든지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지 했을 때 일반인이 견뎌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견딜 수가 없고요. 또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자율신경 이상이 오면서 이 온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온 환경에 가도 어느 정도 내 몸 체온을 조절할 수 있지만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탈수가 더 쉽게 오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냉방병 같은 게 오면은 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냉방병도 예. 마찬가지죠. 온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냉방병이 생기거나 또는 예. 그 냉방병인 줄 알았더니 이게 코로나라면 상당히 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목이 좀 칼칼하고 머리도 맞아요. 좀 아프고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네. 코로나하고 이걸 특히 BA5는 또 좀 증상이 다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죠. 증상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조금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이 주로 아프다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냄새나 또는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의 그 냄새에 대해서 잘 맡지 못한다,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됐을 때에는
빨리 코로나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더더욱이 여름이라고 나 감기 걸렸을 거라고 미리 속단하지 말고 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거나 나도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확인할 때 자가진단 키트로 이제 네. 집에서 하는데 그게 정확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성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어떻게 하는 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우선은 이제 코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야 되잖아요.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기 해봤는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아프고 네. 힘드니까 네. 코 끝에서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목 안으로 해서 인후도 깊숙한 곳에서 하면 훨씬 그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일반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상이 며칠 지속이 되면서 이 코로나19를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실 때에는 집에서 물론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 꼭 해야 된다면 깊숙이. 네, 조금 깊숙이 넣어라. 아프다 싶을 정도로 깊숙하게 넣고 재채기가 나올 정도로 좀 자극을 받는 정도까지 넣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검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여름철에 또 하나 고민거리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백반증 환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고 네, 기사를 네. 봤어요. 이게 흰점 생기는 거던데 네. 치료도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치료법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없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멜라닌 색소가 사라지면서 하얗게 변하는 병인데 이게 주로 자외선과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 7월에서 9월에 굉장히 많이 예.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연간 뭐 거의 6만 명 정도씩 발생을 한다고 돼 있고 와. 최근 9년 동안 확인을 해봤더니 환자 수가 32% 정도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 자외선을 자외선이 너무 많이 더 쏘이는 세져서 것이 그런 영향인 거구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자외선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름철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끝으로 전 좀 궁금한 게요. 여름철에 지금 코로나가 번지니까 면역력을 기르는 게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네, 네, 네. 면역력 기르는 방법 좀 소개를 좀 한 가지 해주시죠. 면역력을 한 가지 방법으로 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규칙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아주 깊은 수면,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씩 빠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 운동 안 하시고 예. 또 균형 잡힌 식사 잘 안 하시고 음주 흡연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예.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입맛도 떨어지고 무더위에 지치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운동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균형 잡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균형 잡힌 식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밤에 깊은 잠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 환경도 좀 잘 맞추셔서 잠을 잘 이루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쉬운 길이 사실 제일 중요한 길인 거죠. 예, 지금까지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